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난주 방산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i3 시스템 지난주에 83,000원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오늘 98,000원대까지 한번 뚫어졌습니다. 대표님. 10만 원 선까지 머지 않았는데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i3 시스템 단기간에 지금 한 20% 가까운 수익이 났으니까 좀 챙겨볼까요? 일단 지금 약간 추가로 이제 갭 상승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메꾼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셔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방산주가 그렇게 꺾이는 모습들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가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쉽게 이탈을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게 되면 역시나 또 챙겨봐야 될 쪽인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하게 적외선 영상 센서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잘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확인되게 되면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갭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메꾸게 되면 또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3 시스템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난주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 현대 로템도 현재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현대 로템도 계속해서 보유할까요? 네, 일단 보유하셔도 좋고요. 일단 방산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현대 로템이 갖고 있는 이슈들도 저번에 말씀드린 고속철도, 그다음 K2 전차, 코레일, 우주항공 메타엔진 개발까지 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하셔서 목표 수익까지 도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순서에 공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여전히 한 40만 원 선을 잘 지켜주면서 9%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40만 원 선을 돌파하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줄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제시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피지컬 AI에 대한 프리미엄 밸류를 줘야 된다라는 분석이 그 해당 리포트의 골자였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현대차가 작년 한 해 동안 올랐던 상승률을 보니까 한 38% 정도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 한 해, 그러니까 1월이 지금 이제 막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이미 작년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아직도 한 퍼가 10배 정도에 달하는 상황인데 상승 여력 더 남아있을까요? 네, 저평가 종목이 밸류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는 자동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 밸류를 얼만큼 잘 가져오고 자율주행 밸류를 얼만큼 잘 가져오느냐라는 쪽들인데 일단 계획만 나와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많이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또 시장에서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못 간 종목들 지금 시기장이 4,600선인데 좀 아직까지 못 간 종목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분위기에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당 순자산이 43만 원대 정도까지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PBR 한 배까지는 일단은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는 좀 시장에 좀 돈이 많다 보니까 예탁자산이 90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좀 급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서 한 40만 원대 중반대까지 빨리 가는 거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급한 결정 내렸을 때 단가에 대한 부담도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타이밍은 좀 재보시고 들어가신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추가 상승 여력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조금 더 신규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훈풍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S2026 이후에도 로봇 섹터는 세론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감속기 대표 기업 SBB테크가 여전히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PG 같은 종목
종목도 현재도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최근에 또 의료용 로봇으로 꼽히는 고형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2022년 그 당시 로봇 랠리는 그야말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번 로봇 랠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들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돈 버는 로봇 기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로봇주 안에서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렇게 지금 훈풍이 분 게 결국 이 CES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진 건데, 저는 이 모멘텀을 봤을 때 결국 이 직접 수혜주랑 간접 수혜주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로봇에 이제 관심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좀 다양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직접적인 현대차발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간접 수혜주로 로봇 산업 전반이라든지 핵심 부품주들 볼 수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주에서 로봇주로 넘어오면서 수익이라든지 관심들이 많아진 거라서 1차 안전판이라고 생각되는 자동차 쪽에서의 수익 잘 나는 기업들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결국 이제 현대차 이 그룹주들 모비스, 오토에버, 글로비스, 현대 위아 등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여기서 또 포인트로 잡으실 건 트럼프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이제 포퓰리즘적인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이자 세금 면제하는 그런 이슈들도 현대차에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좋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현대차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이 끌어가고 있으니 좀 직접적으로 현대차 관련주들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만 이제 단기간에 너무 오른 거는 다 이제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는 아직 1차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정도 받고 또 2차, 3차 오를 거라 생각이 돼서 지금 일단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고 좀 관심 종목으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로봇 섹터의 상승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로봇 섹터도 지금 현대차의 모멘텀을 업고 달리고 있는 만큼 지금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들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포스코홀딩스를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오늘 눈에 띄는데요. 일단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른 것도 2차 전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또 오늘 올해 이익 정상화가 기대된다라는 미래에셋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 2차 전지주들의 강한 반등세가 어떻게 보면 로봇의 모멘텀을 업었기 때문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도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그 밸류 받다가 계약 취소되면서 와르르 무너졌었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밸류를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안정권에 들어와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적이 하향되거나 부진한데 거기서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 2차 전지 특히 지난번 약 한 4년 전부터 얘기하는 포스코 그룹 쪽의 전략은 이제 소재 관련된 쪽,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들은 우리가 다 풀 밸류 체인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쪽들인데, 거기서 실적이 계속 우하향되고 아마 4분기도 아마 실적 발표하게 되면 생각보다 안 좋을 겁니다. 지난번 신한선 사고까지 일회성 비용 감안하게 되면 별로 부진하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증익적으로 바뀐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게 올해 영업이익 한 3조 1,000억대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일대 돌아가는 분위기죠. 거기다가 지금 리튬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럼 갖고 있는 이제 준비했던 밸류체인 쪽에서의 변화가 일단 밸류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딱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제 강하게 부각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외된 종목입니다. 그만큼 소외된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과정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일단은 맞겠는데, 나머지 쪽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나머지 기업들도 그런 변화가 오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안정성을 한 1분기, 2분기 정도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밸류를 끌어오는 과정들,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도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도 우주선 안에 2차 전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밸류가 찾아오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후행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2차 전지는 지금 단기 바닥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보고 변화된 모습들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로봇 섹터, 현대차 그룹 섹터에 대한 관련주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오늘 현대차 그룹주로 워낙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 한 1,472원대입니다. 고환율 우려가 다시금 우리 증시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신동민 대표님, 반도체 대장주의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좀 한 1%, 3%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크게 급락하진 않아서 걱정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걱정은 저도 안 되고요.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작년 이제 11월 7일부터 해서 1,450원 찍고 1,480원까지 갔는데 뭐 2달 가까이 올랐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뭐 고환율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영향을 안 받았고 오히려 외인 입장에서는 환차손보다는 이 주가 차익 실현이 더 이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 기업에서는 이 고환율은 사실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이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재투자해야 돼서 그걸 안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 환율 때문에 발목이 잡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더라도 코스피는 가고 있습니다. 즉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트렌드인데 결국 이 연산 반도체에서 범용 메모리 쪽으로 넘어왔고 지금 연산을 할 때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계속 쓰이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의 이 중요도 그리고 이제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뭐 추세가 꺾였거나 뭐 환율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걱정 없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대장주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높은 고환율 우려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대장주를 쉬어가고 있지만 소부장단 안에서는 또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SNS텍이 삼성전자 EUV 공정에 블랭크 마스크를 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 이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SNS텍이 6%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소부장 안에서도 삼성향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텍에 대한 전망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후속 기업으로 삼성이 좀 묻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삼성이 묻은 기업인 삼성전자사야죠. 네, 근데 일단 지금 SNS텍 관련돼서 단독 보도긴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향 진입이 들어가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파운드리 쪽에서 들어가는 또 다른 EUV 전략들이 강화되기 시작하겠다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SNS텍이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이 없게도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전 종목들이 바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또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익 매물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진위는 조금 있다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아마 IR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IR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관련주들 또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쪽들은 아직까지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요즘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부각은 봤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일단 직접적인 성과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장비 관련된 쪽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체크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중국 매출이 한때 작년 하반기는 좀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쪽에서 일본 매출, 일본 쪽 그리고 또 한국 쪽도 장비 반입이 안 하면서 자립하겠다고 노력하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장비를 좀 유입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올해는 다시 중화권 쪽에서 매출 들어오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 이런 SNS텍도 마찬가지로 중화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도 포인트를 맞추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쉽게 현재는 책 실효 매물이 나오면서 SNS 텍 윗꼬리가 다소 달렸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평가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니까요. 추가 이슈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밤 애플과 구글이 AI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플이 시리에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구글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LLM 시장에서 오픈 AI와 구글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국내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AI 하드웨어가 쉬어갈 때 AI 소프트웨어가 좀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패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사실 이 뉴스와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악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이 LLM 관련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저희 뭐 현대차만 해도 구글 딥마인드랑 한다고 하고 즉 이제 한두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 기술력의 차이가 계속 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술이 있거나 이제 따라가기에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돼서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이슈와 관련해서 뭔가 좀 수익을 누리고 싶다 하면은 좀 직관적으로 오히려 애플의 추후 이 기술이 탑재됐을 때 매출 같은 거 생각해서 애플량 소부장이라든지 밸류체인 관련해서 미리 봐두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애플과 구글의 이 AI 동맹이 국내 관련 종목에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워낙 승자가 다 독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악재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950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수급 논리 때문인지 좀 궁금하고요. 코스닥이 여기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그냥 K 증시입니다. 항상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 먼저 반응했다가 막상 이제 진행되니까 뭐 특별히 나오는 얘기 없네 라는 쪽에서 약간 좀 묵직해지는 세론 현상. 지난 10년 동안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중간에 혹시나 관련된 또 개별 기업들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내일 당장 바뀔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장의 관심은 온통 자동차에만 쏠려 있고 안 갔던 대형주 쪽으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다라고 하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 종목들이 가다가 좀 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좀 소외됐던 종목들 쪽으로 자연스럽게 또 매수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이오 쪽은 뭐 그냥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순환매가 어떻게 또 들어올 것인가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 좀 더 체크를 해보고 또 1월달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부흥 진흥 정책 이쪽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금 업무 보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도 보면서 일단은 적정 비중은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적정 비중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 AI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일라이릴리와 함께 베라 루빈 칩 AI 칩을 사용할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관련사들이 지금 의료 AI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AI와 지금 바이오의 결합의 중요성이 날로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뉴로핏이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되면서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이야기가 많던데요. 의료 AI 종목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AI가 섞이면은 당연히 이 기술력이 표현되고 그다음 매출과 연결되거나 아니면 뭐 실제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주가 상승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그게 숫자로 표현되긴 좀 힘들고 기대감이 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르긴 좀 단기간으로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AI 바이오 생각하면은
뭐 루닛이나 뷰노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시총이 작다 보니 이 변동성도 크고 그다음에 요즘 추세도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시총이 작은 기업들 볼 때는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고 이왕이면 오늘 좀 관심 갖고 있는 좀 그다음 주가가 오른 그 C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금리나 기조라든지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CDMO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산주 짧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일단 미국에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난주에 또 i3 시스템 탑픽주 공략으로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산주들이 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뭐 현대, 로템, 그리고 한화 시스템은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 틈새 공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지금 시장이 또 대형주 쪽에서 가는 지금 자동차만 본다라고 했었으면 오늘 분명히 빠졌을 겁니다. 근데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오히려 상승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쪽도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또 자동차나 기존에 가던 쪽들이 좀 쉰다 그러면 분명히 또 매수가 붙을 섹터라고 보고 지금은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고 좀 올라 있지만 그래도 추가 변화를 아직까지는 기대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작은 비중이라도 한번 사볼 필요는 있다라는 쪽에서 역시나 방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때 선행 PR로는 뭐 30배 넘어간다. 그래서 비싸다가 주가가 쭉 조정받았는데 지금 나오는 실적 동향들 작년은 영업이익이 2배 나왔고요. 오늘은 또 올해는 또 거의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선행 PR로 한 25배 정도까지로 이익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붙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방산 쪽들은 그렇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를 여전히 기대감 유효한 상황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방산주 계속해서 가져가보자,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먼저 신동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하이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뭐 기관이랑 외인이 좀 매도하면서 좀 많이 눌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하이브의 핵심 IP인 방탄소년단이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릴 때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작년 4분기가 이 어닝 쇼크로 마지막일 것이라 보이고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실제 방탄소년단 매출이랑 굿즈 매출 같은 경우를 합치면 오히려 이제 기저효과로 더 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는 하이브였습니다. 이렇게 눌렸을 때 분할로 들어가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오라클이 자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AI 인프라나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쪽에서 관련돼서 S2W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도 조정을 좀 받았고 거기서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온톨로지 기반의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즉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 연결시켜가는 어떤 AI 통합 솔루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팔란티어가 쓰는 기술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국내 업체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수출 25% 위중되고요.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직전 고점대 한 35,000원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기술력이라고 하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S2W까지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